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에 자꾸 경고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지난주 후반에 공개됐던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고 했었던 대통령의 녹취, 이 여파가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걸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요, 하락 요인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였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걸까요?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하면서 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이걸로 돌릴 수 있을까요? 네, 회견 다음 날 17%로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다음 주 지지율 더 떨어질까요? 저는 지난주 계속 슬러시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수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거부하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아마 저 지지율은 저는 다음 주에는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 보수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의미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로 정말 이 마지막 기회를 거의 날려버리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의 지금 뒤에는 낭떠러지고 앞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끄려면 물폭탄에 가까운 엄청나게 물을 쏟아 부어야만 겨우 앞에 꺼질까 말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거의 뭐 500ml짜리 페트병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걸 어디를 끌까 이러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걸 뚜껑 열어보고 쏟아보니까 그게 또 휘발유였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사안들이 또 나왔죠. 예. 어떤 사안이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폰을 보자 혹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도중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핸드폰을 보고 열어보고 일일이 밤새도록 문자를 했다고 또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동안의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전용 폰이 있는데, 그 폰은 어쨌든 뭐 감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청 감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안전하게 그 폰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쓰셨던 그런 폰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그 폰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과연 축하 보낸 이 문자의 답만 했었을 것인가, 어젯밤에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이 정황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민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휘발유를 좀 끼얹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이런 의혹들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 특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가선 의원도 더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릴게요. 네.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김성열 의원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네. 다음 주 지지율에 기자회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기자회견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원래 마침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침표가 돼서 그 기자회견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와 물음표와 심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심표요. 네, 예. 그 말인즉슨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오롯이 자신의 지지율로 반등하거나 또는 지지율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어제 기자회견이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이 기자회견이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다음 주 여론조사 기간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빠른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해야만 지지율이 그나마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지지율과 기자회견 내용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대변인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 제가 세보니까 10번이 넘었어요. 그래서 과연 국민이 보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이러면
평소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해야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지만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목도 좀 타시고 아니 뭐 네,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네, 기자 여러분들 대충 나온 것 같아서라니. 외신 기자 한 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지 계속 하고. 네. 말귀를 잘 못 알아듣. 답을 안 해도 되겠어. 영어로 안 해도 되지. 아 그래. 네, 함께 해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 예. 예. 자, 잠시만요.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직접 밤늦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좋은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거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늦게 민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좀 네. 질문 저희 드리겠는데 내일 조사 또 받아야 돼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김영선 본청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조사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새로운 녹취는 그럼 안 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출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으십니까? 제출 다 했습니다. 어떤 자료들 혹시 제출됐나요? 녹취란 등기부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거짓 뉴스와 허위 보도를 언급했고요. 황색 언론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면서 언론 보도 내용, 언론 보도, 그리고 방송 패널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어느 패널이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대표 십상시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열 패널님. 아,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 기존의 명태균 씨가 보여왔던 태도와 좀 많이 달라요. 기존의 언론을 본인이 자청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하던 모습에서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15 광복절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까지 말씀하신 게 가짜 뉴스 타파해야 된다. 예? 허위 선동. 허위 선동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혹세무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지금 소름이 좀 돋는 상황입니다. 예.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막 검찰 조사 마치고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오는 명태균 씨는 거짓 뉴스와 허위 보도를 언급했고요. 이런 언론 보도와 방송 패널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대통령의 저런 이제 반말을 사용하는 회견에서의 모습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가선 의원님. 네, 평소의 성격이나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에 배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쉽고 이것은 바꾸자고 해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더욱이 평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정갈하게 갖고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메라 뒤에서도 그럴 텐데 심지어는 이런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반말을 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외신 기자분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예.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또렷하게 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경청한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면전에다 대고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청하는 것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제 너무 황당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태도와 자세도 반말도 굉장히 이게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공과 사 중에 사를 선택했구나. 아내와 국민 중에 아내를 선택했구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과 기자회견인데 저는 앉아서 하는 기자회견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앉아가지고 또 똑같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이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렇게 어깨 죽지를 딱 세우고 이렇게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끝장 기자회견이다. 끝장 토론이다.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받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건요. 2시간 정도 하고 12시쯤 돼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그걸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시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만하지, 끝내지, 물 좀 마시지. 저렇게 반말로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이 기자회견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니까 그 뒤에 하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죠. 예. 저는 굉장히 무례했다 생각합니다. 대충 다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어요. 네, 반말하시는 게 물론 좋게 보여진 모습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태도나 전반적인 기자회견 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편한 참모들이나 편한 분들한테는 좀 반말을 하고 좀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래도 예의를 차린다고 저는 그렇게 예전에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참모가 편해서. 네, 편해서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물론 저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적절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참모가 편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어제 기자회견은 너무 편한 자리였던 거예요. 국민에게 사과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러 나오셨거든요. 아니 아내가 나한테 조언하는 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가르쳐드리겠다. 예. 이러고 나왔으니까 굳이 존댓말로 할 필요 뭐 있고 서서 할 필요 뭐 있고 죄송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어제 사과 기자회견은 안 하시는 일만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천 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불러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이거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건 자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당무에 지금 개입을 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2번의 여론조사 보고를 받은 것 가지고 그걸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수사를 기억도 못하고 본인에겐 또 적용을 하지 않는 그런 수였고 본인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처럼 이제 전 느껴졌거든요. 약간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 불소추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겠지만 저런 것들은 그대로 누적돼서 남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저건 다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수사로 밝혀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우선 일단 전제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확실한 거는 김영선, 그러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이어서 한 말이 외압이라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과정에서 그게 무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인데 당시에도 조직적이고 공권력이 동원되고 기획돼야만 이게 유죄라고 판단한 거지 단순히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개진은 그냥 일상적인 당무 개입이 아니라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리스트를 만들거나 그렇죠.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없으면, 없으면 조직적인 동원이나 공권력이 기획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자백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 내놨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겠다. 휴대폰을 바꾸겠다. 김 여사 남미 순방 불참한다. 제2부속실 출범한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착수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김성열 위원님. 네. 국민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예, 지금 와서 전화를 갖다가 바꾸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바꾸는 이유는요. 그 전에 당선이 딱 되셨을 때 기존의 사사로운 인연에 이끌려서 국정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기존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시면 프로토콜을 따라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적인 인연들을 멀리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여태껏 안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거는요. 이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증거인멸이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통화 녹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자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좀 전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저는 이거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렇게 인식하시면 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천이라는 것은요. 당에서 당대표도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를 끌어들여서 심사를 하고 그걸 올리면 당대표가 누구 찍어라를 못합니다. 그냥 이거 전체가 마음에 안 들면 한번 반려는 시킬 수 있어요. 전체를. 그러다가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반려도 못해요. 그대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당에서도 독립된 내용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야 누구 좀 해줘라 이거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법적인 행위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없애시면 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위험이 좀 있다고 보고요. 휴대전화를 대통령 부부가 다 바꾸는 것. 예.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 내역, 기록, 메시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인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전화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화를 하시는 거이 문제인 거예요. 전화를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